여러분 교재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재 280페이지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절차를 보시면 되죠. 자, 사업 시행자. 여러분 그 서울에서 도로 만들고 한강대교 건설하고 고척동 야구 도민 경기장 건설한다면은 누구의 이름을 하죠? 서울시장. 그래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는 뭐 안 외워도 상식이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가 사업 시행자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이게 서울입니다. 경기도 광명이에요. 경기도 광명시. 서울 지하철 7호선은 광명까지 가잖아요. 7호선, 1호선 다 걸치죠. 그럼 봐요. 자, 이렇게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 두 개 이상의 시군 관할구에 걸치게 됐잖아요. 이때는 사업 시행자가 어떻게 결정이 될까? 협의해야 되죠. 관계된 시장과 협의합니다. 즉, 서울시장과 광명시장이 협의해서 둘 중 하나를 시행할 자로 정합니다. 협의하여 정한다는 거죠. 협의하여 정한다. 이게 원칙이잖아요. 그 다음에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 국가계획과 관련된 거예요. 국가계획. 인천국제공항은 인천시에서 결정한 사업이 아니고요. 중앙정부의 국가계획으로 결정된 사업 맞죠? 이렇게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기타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누가 직접 사업 시행자 되죠?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됩니다. 그 다음에 GTX, 경기도 서울을 거쳐서 경기도 남부와 북부에 있는 주요 도시와 서울 중심지를 연결하는 철도가 GTX 건설 사업이죠. 수도권 고속철도죠. GTX죠, GTX. 광역도시계획입니다.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이잖아요. GTX. 광역도시계획 관련된 사업은 누가 사업 시행자 되죠? 관할 도지사, 경기도지사가 사업 시행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는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도 기본서를 보면은 A4 용지에 가득 한 페이지예요. 근데 관할 시장구소와 사업 시행자 되는 원칙이다. 두 개성의 시군에 걸치면 관계되는 시장구소 협의해서 정한다. 국가계획 관련된 사업은 국토부 장관이 사업 시행자 되고 광역도시계획 관련된 사업은 관할 도지사 사업 시행자 된다. 여기에 해당하는 자, 그 이외의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으로부터 지정받은 자입니다. 지정받은 자.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로 국토교통부나 시도지사, 시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자도 사업 시행자로 참여가 가능해요. 그때 지정을 받는 자는 공공시행자도 지정을 받을 수 있고요. 민간도. 대표적으로 민간건설회사도 지정을 받으면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로 참여가 가능해요. 그런데 민간이 지정받기 위한 요건이 있죠. 민간이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요건, 사업대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 숫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넣으면 민간도 지정을 받아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시행자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시행자가 결정되면 결정된 시행자가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를 받게 되고 인가가 고시되면 인가가 고시된 실시계획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사업 시행 공사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원활한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있습니다.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들.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들. 여러분 지금 사업 절차도 보고 계시죠? 절차도 왼쪽에 아래쪽에 보면은 사업 시행자 보호 조치라고 되어 있죠? 이거예요, 다. 사업 시행자 보호 조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사업 시행을 위해서 필요하면은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은 분할 시행할 수 있다, 없다? 분할 시행할 수 있다. 분할 시행 가능합니다. 그럼 제목만 알면 되죠. 분할 시행 가능하다. 그다음에 관련 서류를 무료로 시행자는 볼 수 있어, 없어? 있죠. 관계 서류, 무료 열람.
관계서류 무료로 볼 수 있다는 것은 등본, 초본, 무료 발급 신청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수용 대상자에게 통지서 보내야 되는데 주소나 거소가 불명확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공시하면 서류를 송달함수로 간주되죠. 공시 송달. 그 다음에 도로 만들고 지하철 건설하고 학교를 짓고 한강대교 만들려면 사업에 필요한 토지와 건축물은 강제 수용해야 되잖아요. 도시공개시설 사업시행령은 뭐 할 수 있죠? 토지 등의 수용, 사용 가능하잖아요. 사업이 결정된 토지와 건축물은 수용할 수 있지만 인접 토지, 사업이 결정되지 않은 인접 토지는 수용합니까? 일시 사용만 허용됩니까? 일시 사용만. 그리고 이만큼 수용된 거예요. 사업이 결정돼 가지고. 그럼 잔여지는 집도 지을 수도 없고 너무 땅이 작게 남아가지고 수용은 안 당했지만 농사도 못 짓잖아요. 이 잔여지는 뭐 할 수 있죠? 잔여지는 수용도 사용도 전부 청구할 수 있어요. 그죠? 네. 인접 토지는 수용할 수 있습니까? 일시 사용만 허용됩니까? 일시 사용만. 사업이 결정된 토지와 건축에 관한 권리는 수용할 수 있죠? 인접 토지에 관한 권리는 일시 사용만. 잔여지는 수용 청구할 수도 있고 일시 사용을 청구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라고 할 때 또 나오죠. 기본 강의할 때 했을 거예요. 도시공개시설 사업 시행자는 타인 토지 출입 등 행위를 할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이 원활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이에요. 또 한번 설명드린 게 있는데 들은 적 있죠? 국공유지에 도시공개시설 사업이 결정고시 되면 도시공개시설 사업이 결정된 도시공개시설 사업이 결정고시 된 국공유지는 해당 도시공개시설 설치 이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고 양도해서 처분합니까? 처분이 제한됩니까? 국공유지 처분 제한 규정 이런 것들이 원활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들, 규정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번 시간에 설명드린 것은 토지 수용을 설명드릴 거예요. 여러분 교재 넘겨보시면은 오른쪽에 수용의 절차상 특례 나와 있습니까? 여기 방금 설명한 거 인접 토지는 일시 사용만 할 수 있다. 사업이 결정된 토지는 수용과 사용을 모두 할 수 있다. 그리고 잔여지는 수용이나 사용 청구가 모두 가능하다 나와 있습니다. 설명 다 드릴 거예요. 거기서 수용 절차상 특례 동그라미 1번에 보면 기업과 니은이 있죠. 기업과 니은에서 니은번에 B하고 C를 묶어요. B하고 C를 묶어서 A, B, C 할 때 B하고 C를 묶어서 별표 2개 하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도시공개시설 사업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할 때는 무슨 법을 준용합니까? 공치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호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잖아요. 많이 했죠, 이제. 근데 공치법이 정한 토지 수용 요건을 말씀하세요. 공치법이 정한 토지 수용 요건 1번 토지 수용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할 것. 공익사업에 해당할 것. 두 번째, 공익사업에 해당한다고 국토교통부로부터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인정고시,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인정고시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공시법상 토지 수용 요건 맞죠?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서 토지를 수용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도시공개시설 사업시행자 토지를 수용할 때는 공치법을 준용하지만 특례를 허용하잖아. 그죠? 특례가 허용됩니다. 그 특례를 지금 B하고 C를 특례라고 별표를 2개 드린 거예요. 예를 들면은 B번 보십시오. 도시공개시설 사업 절차에서 실시계획 인가고시 되면은 실시계획 인가가 고시되면은 이 실시계획 인가 고시된 것을 공치법상 토지 수용 요건인 국토교통부로부터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 인정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의지가 됩니다. 국토계획법상 도시공개시설 사업 절차에서는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공익사업에 대한
사업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거죠. 그러면은 실시계획인가 고시에서는 별도로 국토교통부터 공익사업 인정을 안 받아도 공익사업 인정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서 도시공유계획시설 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수용권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용보상금 지급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되면 재판 신청합니까?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합니까?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보상금 결정을 다시 해달라고 재결을 신청하잖아요. 그때 재결 신청 기간은 공시법상 원칙은 사업 인정 고시로부터 몇 년 내에 해야 됩니까? 1년 내에 해야 돼요. 근데 도시공유계획시설 사업 절차에서는 언제까지 할 수 있죠? 인가받은 실시계획도 정한 사업 시행 기간이죠. 도시공유계획시설 사업 시행 기간 이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럼 만약에 도시공유계획시설 사업 시행 기간이 3년이면 3년 이내에 언제든지 수용 보상금 지급에 대한 협의가 안 됐을 때 재결 신청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꼭 외워야 될 거. 이거 안 외우면 안 되죠. 국토교육법상 도시공유계획시설 사업 절차에서는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공익사업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물어볼게요.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될 수용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절차에서는 무엇이 있으면 공익사업 인정을 받은 것으로 의지가 되죠? 도시개발법상 수용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절차에서는 수용 대상이 될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고시한 경우 사업 인정 고시를 본다. 재개발하고 주거환경 사업은 사업 시행계획 인가 고시를 사업 인정 고시를 본다. 주택법상 국민주택 건설 사업은 사업 계획 승인을 사업 인정 고시를 본다. 이 네 개는 안 외우면 안 돼요. 그 네 개만 외우면 항상 토지 수용은 완벽한 거야. 그 네 개를 못 외우니까 늘 할 때마다 또 적어야 되고 막 그렇게 된다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토지 수용하고 보상 절차 끝나면은 공사에 들어가고 끝나면은 종고사 받고 공사 완료 공고하면은 도시공유계획시설 사업 절차가 마무리가 되는 거죠. 자, 국토교육법상 도시공유계획시설 사업 절차였습니다. 이제 큰 3번입니다. 큰 3번에 도시공유계획시설 부지에서의 매수 청구입니다. 3번. 도시공유계획시설 부지에서의 매수 청구 오셨습니까? 매수 청구. 국토교육법에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죠. 가장 출제 빈도가 높아요. 네,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데, 저쪽으로 가서 쭉 설명해 가겠습니다. 쭉 설명드릴 테니까 자료 집혀가면서 수업 들으시면 되죠. 자, 시작합니다. 도로. 위에는 갑의 토지, 밑에는 을의 토지. 갑거래 토지를 대상으로 서울시에서 기존의 도로를 확장하겠습니다. 라고 갑거래 토지에다가 도로는 기반시설 맞죠? 기반시설 설치는 무엇으로 결정합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고시합니다. 자, 이렇게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로 결정된 시설을 무엇이라고 부르죠? 도시군 계획시설. 이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죠?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도로 건설 사업, 서울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결정고시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결정고시된 갑거래 토지의 지상, 지하, 공중, 수중, 수상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 결정고시된 갑거래 토지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라고 부르잖아요. 이렇게 도로용지나 지하철 용지, 공원 용지, 학교 용지로 결정고시된 땅을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라고 하고 이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로 결정고시된 토지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등 개발 행위 허가를 하여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원칙이잖아. 갑거래 토지, 도로용지로 결정고시된 갑거래 토지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에 관한 개발의 허가가 안 납니다. 그러면은 집가는 오릅니까? 떨어집니까? 떨어지죠. 그리고 갑거래 토지, 도로용지로 결정고시된 갑거래 토지를 매수할 자도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토지 소유자 갑과 을은 각각 5억씩 투자 목적으로 땅을 샀지만 가격이 3억으로 떨어진 거죠. 순식간에 2억이 날아가 버린 거죠. 이렇게 해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결정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당한 종전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국토교육법상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손실보상 규정이 없음에 대해서 대신에 뭘 도입했다고 그랬죠? 해당 토지, 도시공유계획시설 부지 중에서 일정한 요건이 당하면 관할 시청군청에서 해당 토지를 매수해주는 매수 청구 제도가 도입됐다고 했고, 이걸 지금도 공부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주변에 도로용지, 지하철용지, 공원용지, 학교용지로 결정고시 된 땅이 무지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 땅 중에서 어떤 토지가 매수청구 대상이 될까? 어떤 토지가 매수청구 대상이 될까? 도시공유계획시설 사업을 결정고시에 놓고 몇 년 동안? 10년 동안 사업이 미집행되고,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는 관할 시청군청에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잖아요. 어디 한다고요? 시청, 군청을 대상으로 매수 청구를 하는 게 원칙이니까 시청, 군청이 무엇이 되는 거죠? 매수 의무자가 되는 거죠. 누구의 매수 청구하죠? 시청, 군청이니까. 서울은 서울특별시장이 법상 매수 의무자가 되는 거죠. 광역시장,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를 대상으로 매수 청구를 하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이렇게 시청, 군청을 대상으로 매수 청구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가 있죠. 해당 사업 시행자, 도시공유계획시설 사업 시행자가 결정이 되어 있으면 그 시행자를 대상으로 매수 청구할 수도 있죠. 그리고 그 도시공유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된 도시공유계획시설 관리를 해야 할 설치나 관리에 관하여 의무 있는 자가 있다면은 그 의무 있는 자를 대상으로 매수 청구할 수도 있죠. 1번이 원칙, 2번과 3번이 예외. 단 설치를 하여야 할 의무 있는 자하고 설치된 도시공유계획시설을 관리를 해야 할 의무 있는 자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죠? 설치에 관하여 의무 있는 자를 대상으로 매수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0년 미집행에, 즉 갑거래 토지의 도로용지를 결정고시에 놓고 10년 동안 공사가 미집행되고 지목이 대인 토지는 매수 청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때 10년 미집행에 지목이 대인 토지는 물론이고 그 토지에 정착된 건축물이나 기타 정착물도 매수 청구 대상에 제외입니까? 포함됩니까? 그렇죠. 기타 정착물도 매수 청구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나도 빠뜨리면 안 돼. 그 다음에 10년 동안 공사가 미집행되고 지목이 대인 토지여도 도시공유계획시설 사업 절차상 실시계획 인가가 고시됐거나 그에 상당한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매수 청구 대상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지금 제가 필기하면서 설명드리는 이 부분은 기본서에 전부 밑줄 다 꺼놓고 다 체크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딱 보고 읽으시면 되잖아요. 네. 그 다음에 물으면 대답해요. 10년 동안 공사가 미집행되고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관할 시청, 군청, 즉 매수 의무자에게 매수 청구를 했어. 그 매수 청구를 받으면 매수 의무자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야 됩니까? 알려야 됩니다. 매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내에 알려야 되죠? 6월 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야 됩니다. 당신의 토지를 매수하겠습니다 라고 매수 결정을 알렸다면 매수 결정을 알린 날로부터 몇 년 내에 매수해야 되죠? 2년 내에 해당 토지를 의무주를 매수해야 돼요. 했어. 매수하면은 매수 대금을 지급하잖아요. 매수 대금은 원칙이 뭐죠? 현금으로 대금 지급하는 게 원칙이잖아. 현금 지급이 원칙인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채권으로 대금 지급을 할 수 있죠. 그때 발행되는 채권 이름이 뭐죠?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 그래서 국토계획법에는 무슨 채권이 있습니까? 도시군 계획 시설 채권이 있죠. 주택법에는 무엇이 있죠? 주택법에는 국민주택 채권도 나오고 주택 상환사채, 주택상환사채가 있죠. 수용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체에는 토지 상환 채권이 있죠. 토지 상환 채권은 수용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체에서 수용 보상금 지급할 때 발행하는 채권, 도시공유계획시설 채권은 국토계획부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공유계획시설 부지 매수할 때 매수 대금 지급 시 발행하는 채권, 국토계획법상
도시공유기시설 채권, 국토교육법에는 도시공유기시설 채권, 수용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 절차에서는 뭐죠? 토지 상환 채권. 주택부에는 무엇이 있죠? 국민주택 채권하고 주택 상환 사채, 주택 상환 사채 뭐 이런 게 있죠. 크게 구분할까? 소속 좀. 국토교육법상 도시공유기시설 사업 절차, 그리고 도시공유기시설 사업 절차와 개발휴가 절차에는 이행강제금입니까? 이행보증금 외치가 있습니까? 이행보증금 외치제도. 농지법과 건축에는 무엇이 있죠? 이행강제금 제도. 크게.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도시공유기시설 채권 발행은 외워야 되죠. 교재 볼까요? 도시공유기시설 채권입니다. 네. 도시공유기시설 채권. 한 장 넘겨봐요. 넘겨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넘겨보면은, 매수대금의 지급 방법 나와 있습니까? 가운데 부분에 박스 안에 표를 보시면은 매수대금 지급 방법 285페이지에 285 중간에 나와 있죠? 원칙은 현금이고 나와 있잖아. 예외. 도시공유기시설 채권. 매수무자가 누구일 때? 지방자치단체. 이 지자체 동그라미. 이게 뭐죠? 발행자가 되는 거야. 꼭 외워야 됩니다. 매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로서 첫 번째,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발행할 수 있죠. 두 번째,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또는 비용용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얼마 초과? 3천만 원 초과 시 3천만 원 초과 금액은 토지 소유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채권으로 대금 지급이 가능하잖아. 그리고 도시공유기시설 채권 발행 절차에 관하여 이 법상 규정이 없어. 무슨 법 준용합니까? 지방재정법 준용. 그 다음에 상환기간은 10년 이내에서 구체적인 상환기간은 뭐를 정합니까? 조례를 정합니다. 상환기간은 10년 이내에서 조례를 정함. 이율은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죠. 전국을 영업 대상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이상으로 구체적인 이율은 뭐를 정하죠? 조례를 정하죠. 상환기간은 10년 이내에서 조례를 정함. 이율은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이상으로 조례를 정함. 정확하게 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매수가격과 매수 절차입니다. 도시공유기시설 채권의 매수가격과 매수 절차에 관하여 국토교육부상 규정이 없어. 무슨 법 준용하죠? 공치법. 매수가격과 매수 절차에 준용되는 법은 공치법. 도시공유기시설 채권 발행 절차에 이 법의 규정이 없어. 무슨 법 준용하죠? 지방재정법. 다 구분해서 다 외워야 됩니다. 정확하게 구분해서 외워야 됩니다. 시험에 얼마나 자주 나오는 파트예요, 이 파트가. 다 설명했고, 그 다음에 거기 잠깐만 들어볼까요? 10년 미치병의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관할 시청 구역에 매수 청구했는데 6개월 내에 매수하지 않겠다. 6개월 내에 매수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알려봤어. 그러면 매수입니까? 매수 거부입니까? 매수 거부잖아. 6개월 내에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을 알려온 거야. 매수 거부. 매수 대상 토지를 알리면 그날부터 2년 내에 매수해야 되잖아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로부터 2년이 지나도 매수하지 않습니다. 뭐죠? 매수 지연. 그 매수 거부, 매수 지연 시에는 일정한 개발이 허가되죠. 그때 매수 거부, 매수 지연 시 허가 대상은 외워야죠. 방금 바로 밑에 있습니다. 매수 거부, 매수 지연 시 허가 대상. 암기하셔야 되죠? 이 작년인가 시험 나왔잖아. 매수 거부, 매수 지연 시 허가 대상. 자주 꼭 외워야 됩니다. 전부 몇 층? 3층 이하. 3층 이하 단독주택. 맞죠? 3층 이하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청소와 상관없이 공작물 설치는 허가될 수 있죠. 3층 이하 단독주택, 3층 이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 그 자료 있네, 자료. 가격 절차 밑에 보면 매수액서,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허가 가능한 개발인 기출 나와 있죠? 그 뒤에 나와 있죠. 이거 보고 지금 힘들잖아. 교재에 보면 자료 다 있습니다. 책에 딱 체크하십시오. 이 비급 필요하면 얼마나 힘들까. 스트레스 받잖아. 자료 있으니까. 뭐 적어도 상관없는데. 눈 찡그리고 막 볼 필요 없잖아. 3층 이하인 단독주택, 3층 이하인 1종 근린생활시설과 2종 근린생활시설 허가됩니다. 그리고 공작물 설치 허가 가능합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거. 2종 근린생활시설은 허가 가능한데 제외되는 게 있죠. 2종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 암기해야 됩니다. 암기.
뭐죠?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다중생활시설, 노래 연습장은 허가 대상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다중생활시설, 노래 연습장은 이종 근생시설지만 허가 대상에서 제외. 여봐야 되죠. 여기까지가 국토교육법상 도시공교육시설 부지에 대한 매수 청구 제도 다 해드린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볼까요? 갑과 을의 토지에 도시공교육시설 사업을 결정고시 해놓고 10년 동안 공사가 미집행되고 지목이 되지면 매수 청구할 수 있죠. 갑과 을의 토지에 도시공교육시설 사업을 결정고시 해놓고 20년 동안 공사가 미집행되면 어떻게 되죠? 20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도시공교육시설 사업 결정고시의 효력은 실효. 밑에 읽어드릴게요. 도시공교육시설 결정 실효 읽어드립니다. 도시공교육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공교육시설에 대해서 그 고시로부터 20년 동안하면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그 시설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도시공교육시설 결정은 그 고시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제금고 나와 있습니까? 해제금고는 오른쪽에 보시면 표가 나와 있죠. 그 표를 참고하면서 수업을 들으시면 돼요. 네. 일단 칠판 정리 좀 하고 설명드릴게요. 이거 제가 설명을 이렇게 한번 드렸거든요. 잠깐만요. 울산시하고 창원에서 NC 다이노스 야구팀, 프로야구팀, 창원을 연구로 하는 프로야구팀의 NC 다이노스 알죠? 관심이 없구나. NC 다이노스가 창원을 연구하는 프로팀이에요. 대구가 삼성이잖아. 삼성 라이온스. 기아 타이거스가 광주 전남 쪽이고. 그죠? 근데 그냥 제가 들은 얘기는 그냥 들은 얘기예요. 진짜는 아닐 수도 있고 몰라. 울산광역시하고 창원시하고 NC 다이노스 프로야구팀 유치를 서로 하려고 경쟁을 했대.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지어낸 거예요. 그 울산은 부자 도시잖아. 그래서 프로야구팀 유치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돔구장, 야구 돔 경기장을 설치해 주겠다. 돔 경기장은 야구 돔 경기장은 울산시 도시공교육시설 맞잖아요. 그럼 도시공교육시설은 울산시 도시공관리局으로 설치를 결정해서 고시해야 되잖아. 그래서 프로야구팀 유치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야구 돔 경기장 설치를 하겠다고 결정해서 울산시에서 결정을 고시한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창원을 연고로 NC 다이노스 야구팀이 창단됐으니까 울산은 유치에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한 거야. 그러면은 프로야구팀 유치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야구 돔 경기장 설치를 하겠다고 결정 고시했지만 설치의 필요성이 없어졌잖아. 이렇게 도시공교육시설 사업을 결정 고시했는데 10년 동안 사업이 미집행됐거나 도시공교육시설 사업 결정 고시로도 10년 동안 사업이 미집행됐거나 여건 변화로 설치의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공교육시설에 대해서 관할 특별시랑 광역시랑 시당구수 등은 관할 시청 운영에서는 이를 해당 지방의회 정례회의나 임시회의 기간 중 보고를 해야 되는 거야. 아셨죠? 앞으로 특별시랑 광시당,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단 시당구수 관할 시청 운영에서는 관할 구역 안에 10년 동안 도시공교육시설 사업을 결정하고 10년 동안 사업이 미집행됐거나 설치의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공교육시설 사업이 있으면 매년 지방의회 정례회의나 임시회의 기간 중 이를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보고 대상이라. 평택에 도시공교육시설 사업을 결정해놓고 10년 지나도 사업이 미집행된 게 있거나 그 다음에 여건 변화로 설치의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공교육시설 사업이 있다면 평택시에서는 평택시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된다 이 말이야.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에서는
보고가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내에 설치의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공개시설 결정을 해제하라고 90일 내에 해제 근고를 할 수 있어. 결정 해제 근고를 받은 평택시에서는 결정 해제 근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설치의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공개시설 결정을 해제해야 돼. 단 해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은 해제 근거를 받은 날로부터 해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은 6월 내에 그 사유를 소명하면 돼. 그러니까 이해가 됐습니까? 연습을 쭉 해서 이제 교재를 읽어야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한번 지방의회에 보고를 했는데 해제 결정이 안 된 시설은 앞으로 2년마다 지방의회에 재보고를 해야 돼. 재보고는 몇 년마다? 2년마다. 여러분 교재 285페이지 맨 밑에 봐요. 258페이지 맨 밑에 보셨습니까? 읽어볼게요. 울산광역시장은 도시공개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공개시설 중에서 설치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밑줄 거예요. 세 번째 줄에 도시공개시설 결정 고시된 도시공개시설 중에서 기업번에 세 번째 줄에 설치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밑줄 거예요. 설치의 필요성이 없어졌거나 그리고 니은번에 줄 거죠. 그 고시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어디에 보고합니까? 지방의회 보고 동그라미. 지방의회에 보고해 드린 거야. 보고 대상이 두 개죠. 사업을 결정 고시해놓고 10년 동안 사업이 미집행됐거나 설치의 필요성이 없어진 것은 보고 대상이 되는 거야. 그 다음 내려봐요. 2번.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울산시 의회에서는 보고가 접수된 날부터 며칠? 줄 거예요. 보고를 접수받은 날부터 90일 내에 해제 근고를 할 수 있어요. 제일 밑에 줄에 해제 근고를 할 수 있다. 언제까지? 보고 접수를 받고 며칠 내에? 90일 내에 해제 근고를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와요. 해제 근고를 받은 관할 시청 군청에서는 줄 것죠. 두 번째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제 근고 받고 몇 년? 1년 이내 동그라미. 1년 내에 그 시설 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공 관리를 결정을 하거나 그 다음에 그 밑에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결정을 해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를 몇 개월 내에? 6개월 내에 해제 근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사유를 소명하면 되는 거야. 이 내용을 밑에 그림으로 그려둔 거예요.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고개 드시죠. 일단 듣고 설명 듣고 자료 봐야 되겠지. 그 다음 봐요. 앞에 보시고 여기요. 근데 이런 부분은 딱 설명 듣고 이걸 익숙할 때까지 좀 반복해서 복습하셔야 되고 듣고 덮어버리고 두 달 뒤에 안 보자면 내 거 아니에요. 아시죠? 진짜 이걸 좀 익숙할 때까지 내 것이 될 때까지. 지난번에 기본서에 이거 밑줄 끄고 다 했거든. 낯설잖아. 책을 통 한 번도 안 본 거잖아. 빠뜨리고. 그러면은 계속 이게 악순환이 반복되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부지런해야 됩니다. 안 봤다는 것은 계획이 잘못됐거나 좀 게으른 거예요. 자꾸 시간만 보내고 이제 눈 뜨고 책상에 앉아 있는데 뭔가를 안 했고 쓸데없이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고 막 그런 거잖아. 계획을 잘 세워서 이런 빠진 부분이 없이 잘 챙기셔야 됩니다. 네. 올해 할게요. 내년에 돈 벌자. 이게 봐주세요. 갑과 을의 토지에 서울시에서 도로를 설치하겠습니다라고 결정고시 하면은 갑과 을의 토지는 도시공개시를 묶이잖아. 도시공개시를 부지로 결정고시는 땅에서는 건축을 건축된 개발비가 나요, 안 나요? 안 나고 땅값은 떨어지잖아. 그래서 5억 주고 각각 샀는데 땅값이 3억으로 떨어진 거야. 이렇게 도시공개시설 사업 결정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당한 토지 소유자의 손실 보상 규정이 있어, 없어? 없어. 대신에 사업 결정고시에 넣고 10년 동안 공사가 미집행되고 10년 동안 사업이 미집행되고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는 무슨 제도를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죠? 관할 시청 군청에 뭐 할 수 있죠? 매수 신고할 수 있지만 지목이 몇 년? 10년 미집행. 지목이 대지면 매수 신고할 수 있잖아.
근데 지목이 대가 아니면 매도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작정주나 하청부지나 뭐, 그죠? 농지 가지고서 매도 청구도 못 하는 거야. 그분들은 어떻게 하냐고. 그분들이 이런 똑똑해가지고 그분들이 계속 국회의원 불러놓고 입법을 요구하는 거예요. 저 같은 시민이 국회의원을 만나면 저는 이런 걸 요구하죠, 이제. 왜 이것은 구제방 제도가 없느냐. 이것은 입법을 해라. 그렇게 요구한 거예요, 이걸. 그리고 국민들, 공부 많이 한 국민들이 많으니까 이런 걸 요구하게 되는 거죠, 국회의원에게. 박수 치고, 찍어드릴게요가 아니고 요구를 하라는 거죠, 이런 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입법을 해주는지 대신에 국회의원이 그런 국회를 뽑으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지목이 대지가 아니면 어떻게 할까? 보세요. 이반권자에게. 여기 도로 설치를 정책으로 위반한 이반권자에게 10년 동안 공사가 미지평됐으니까 지목이 대지가 아니어서 나는 매도 청구도 못한다. 10년 동안 공사가 미지평된 이 장기 미지평 도시공격시설은 앞으로 사업할 생각이 없는 거 아닌가? 이반권자에게 내 땅에 도시공격시설 사업 도시공격시설 사업 결정을 해제하기 위한, 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공관리계획 위반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이반권자에게. 도시공격시설 사업 결정을 해제하기 위한 도시공관리계획 위반을 신청한 거야. 해제 위반을 신청할 수 있다. 이것도 시험 한번 나왔어요. 해제 위반 신청을 받으면은 위반권자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위반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야 됩니까? 위반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줘야 되는 거. 신청한 자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 몇 개월 내에? 3개월 내에. 3개월 내에. 근데 잠깐 책 조금이다 다시 보고 잠깐. 근데 해제 위반을 신청했는데 해제 위반이 안 된 거예요. 이번에는 누구에게 가느냐면은 결정권자에게. 여기 보세요. 책 조금 이따 같이 봐. 결정권자에게. 같이 호흡을 맞춰. 같이. 이번에는 이제 위반이 안 되면 결정권자에게. 도시공격시설 사업, 도로 설치를 결정한 그 결정권자에게 당신이 결정해놓고 10년 동안 공사가 미지평되고 있잖아. 결정을 해제해달라고. 결정 해제를 결정권자에게 신청할 수 있는 거야. 결정 해제 신청을 받은 결정권자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해제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까? 해제 여부를 결정해서 신청자가 알려줘야 되잖아. 몇 개월 내에? 2개월 내에. 그럼 봐. 객관식은 결국 뭐죠? 왜 이걸 책을 여기 보라고 하느냐면, 객관식은 결국은 3개월인지 2개월인지 구분하는 거 아니에요. 숫자를 외우도 이런 걸 외우라고. 결국 이거 구분하는 문제죠, 뭐. 해제 위반 신청제도 있다. 결정 해제 신청제도가 있다. 위반 신청은 대답을 3개월 내에 해줘야 되고, 결정 해제는 2개월 내에 해줘야 된다. 이거 구분하고 지나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교재 줄 거 드릴게요. 교재 갑시다. 교재 오세요. 도시공격시설 결정 해제 신청 등 286페이지 오른쪽 밑에 보고 계시죠? 동그라미 1번 읽어볼게요. 도시공격시설 결정 시로 10년 이내 동그라미. 손 떼고 10년 내에 시설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단계별 집행계획상 도시공격시설 실효 시기까지 집행계획이 없을 경우에는 그 도시공격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소유자는 도시공격시설에 대한 누구를 찾아가야 되죠? 줄 거예요, 지금부터. 도시공관리계획 위반권자에게, 위반권자 동그라미 줄 거고, 위반권자 동그라미 빨리빨리 하세요. 도시공관리계획 위반권자에게 지금도 줄 거예요. 그 토지의 도시공격시설 결정 해제, 결정 동그라미 해제 동그라미 빨리빨리. 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공관리계획 뭘 신청할 수 있죠? 위반 신청 동그라미. 위반을 신청할 수 있죠. 위반권자에게 도시공격시설 결정 해제 위반 신청할 수 있죠. 여기서 핵심이 뭐죠? 결정 해제 위반 신청할 수 있다. 이게 핵심이야. 근데 중간에 뭐 단계별 집행계획상 실효 시기까지 집행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이런 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다음 내려와요. 자, 이렇게 위반권자에게 결정 해제 위반 신청하면 몇 개월 내에 대답해야 되죠? 3개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위반권자는 줄 거죠? 해제 위반 신청을 받은 날도 몇 개월 내에? 3개월 이내에 위반 여부를 결정해서 토지 소유자가 알려야 하고, 거기까지 하면 그 뒤에는 보지 말라고. 그 뒤에 볼 필요 없잖아. 시험 안 나오는 건데. 다음 내려와요. 그래서 1번, 2번은 딱 묶어요. 그게 한 세트란 말이야. 동그라미 1번, 2번이 한 세트입니다. 앞을 딱 묶어주고. 그 다음에 내려와요. 3번, 4번, 3번. 해제 위반 신청한 토지 소유자는 도시공격시설 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공관리계획 위반이 안 되면은 세 번째 줄에 누구에게? 결정권자 동그라미 도시공관리계획 결정권자에게, 결정권자 동그라미 결정권자에게 줄 거예요. 그 도시공격시설 결정 해제를 직접 신청하는 거야.
뭘 동그라미 하죠? 결정 동그라미, 해제 동그라미, 신청 동그라미. 해제 위반 신청입니까? 결정 해제 신청입니까? 결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4번 결정 해제 신청을 받은 결정고자는 결정 해제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줄 거죠. 몇 개월 내에? 2개월 내에. 2개월 내에 결정 여부를 정하여 토지 소지가 알려드리는 거야. 3번, 4번이 한시에 떠 맞죠? 1번, 2번 한시에 떠. 3번, 4번 한시에 떠. 결국 2번에 3개월하고 4번에 2개월을 위치 바꿨을 때 혼동하지 않는 답 찾는 거 아닙니까? 그거 한번 들어보시죠. 근데 결정고자에게 결정 해제를 신청했는데 결정을 해제 안 해주는 거야, 결정고자가. 그러면 땅 주인은 어떻게 될까? 이방권자에게 해제 위반 신청했는데 해제 위반 안 해주고 결정고자에게 결정 해제 신청했는데 결정 해제를 안 해주는 거야. 그 위에 누가 있죠?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에게 내 땅에, 이번에는 국장이 찾아가는 거야. 국토교통부장에게 내 땅에 결정 해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결정 해제 심사 좀 해달라고. 결정 해제 심사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는 거야. 그럼 결정 해제가 가능한지 심사를 신청하면은 결정 해제가 가능한지 국토교통부에 심사하겠죠.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결정고자에게 해제해 주라고 금고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금고에 따라야 한다. 그렇게 나오는 거죠. 밑에 읽어드릴게요. 5번. 해제 신청한 토지 소유자는, 결정 해제를 신청한 토지 소유자는 그 결정이 해제되지 않는 등 대통령 내리지 않은 사유가 있으면 다섯 번째 줄 오세요. 누구에게? 국토교통부 장관 동그라미. 빨리 다섯 번째 줄. 중간에 보지 말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줄 거예요. 그것도 시공교수의 결정 동그라미, 해제 동그라미. 결정 해제 뭘? 심사 동그라미, 신청 동그라미. 결정 해제 심사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거야. 6번 다 줄 거예요. 국토부 장관은 중앙도시계획원에 시비를 거쳐서 그 도시공개수에 대한 결정권자에게 결정 해제를 권고할 수 있고, 그리고 결정고자는 해제 권고를 받은 결정고자는 특별한 사유에서는 그 해제 권고에 따라서 결정을 해줘야 한다. 이제 도시공개수에 대한 모든 제도를 다 배운 거예요. 오늘 진도가 여기까지입니다. 국토교육과 마무리했죠? 다음 주에 오시면 아마도 도시개발법 진도를 준비하셔야 될 겁니다. 여기까지예요. 수고하셨습니다.